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추가적으로 딥러닝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다양한 알고리즘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희 교과목은 인공지능 개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체적으로 정말 일반적으로 일반화돼서 아주 큰 개념이기 때문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디바이스, 머신, 컴퓨터에게 사람이 구현을 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컴퓨터가 지능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교과목에서 인공지능 개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터미널러지를 다시 한번 제가 데피니션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정도 머신러닝을 저희 나라 말로 하면 기계학습이잖아요. 요 기계학습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은 다시 한번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일부분 분야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영어로 머신러닝이고 저희 한국말로는 기계학습인데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공지능의 일부분인 머신러닝 중에서도 또 구체적인 일부분으로서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용어가 붙었습니다. 즉 러닝, 학습인데요. 기계가 학습하는 거는 단순히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좀 더 깊게 학습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비디오라던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듯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예측과 분류가 있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은 어떤 연관 규칙이라던가 혹은 답은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끼리 이렇게 군집,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도나 비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보상은 최대,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policy, decision을 every epoch마다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매번 강화시키면서 학습시키는 이런 방식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비전공자 학생분들도 3, 4학년 교과목 중에 뭐 최적화 이론을 배우실 때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던가 어떤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이런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아주 짧은 순간 혹은 어떤 그 문제에 따라서 본인이 의미를 부여한 어떤 듀레이션 동안에 매번 그 시스템이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이 디시전을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쵸? 코스트는 대신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폴리시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을 매 순간 디시전에서 내려가는 이런 어떤 옵티마이즈드 티어링과 연관도가 높은 부분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강화학습은 보상 시스템으로 학습을 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액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의 종류는 앞서 설명드린 제가 그림과 큰 프레임워크 아래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사실 깊게 들어가면 요 모든 것들은 앞서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각각의 서파트가 대략 5개에서 7개 정도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교과목은 머신러닝 교과목이 아니고 인공지능 개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요 각각의 서파트에서 5개에서 7개의 각각의 알고리즘을 제가 탐색 기법을 소개해 드리듯이 매우 구체적으로 각각의 원리와 또 파이썬 구형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다른 융복합 교과목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목을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다음 학기라던가 도전 학기 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어떤 예제가 있고 본인 전공에서 이런 문제를 머신러닝의 이런 서파트의 요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보고 뭐 논문화라던가 아니면 지도 교수님 지도 아래 특허를 내본다던가 어떤 구현을 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가시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도 저랑 따로 우수학점 인정제 저희 학교 시스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의 본인이 풀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도 상황이 중간 정도인데 지금 제 교과목을 들으면서 어떤 기계학습에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파트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융합시키면 성능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감이 오시거나 혹은 저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이제 따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간단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입력이 주어지고 그 입력에 따라서 그 산술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코드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3 곱하기 2,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머신러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력값의 일부분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답 시트지가 예를 들면 지도학습 부분에서 이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양한 변수 타입과 변수의 개수를 통해서 어떤 조건 아래 그 값을 예측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과는 달리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계 안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모델과 환경과 변수의 조합들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래머가 코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래밍보다는 좀 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비전공자 학생분들은 심지어 일반 프로그래밍도 전공 교과목에 들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교양의 일부분으로 프로그래밍 컴퓨팅 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터프리팅 랭귀지인 파이썬이나 R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초적인 문제는 코드 구현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1, 2년 안에는 아마 국내외 다양한 대학에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던가 머신러닝 컨셉조차도 대학 교과목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요런
최근 이슈를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조차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될 수 있다. 요런 트렌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앞서 보이는 요런 간단한 예제 정도를 파이썬으로 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에 있어서 중간 점검으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인공지능 개론에서 저희가 챕터 4에서 어떻게 하면 기계한테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런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다양한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 중에서도 선형 회귀 분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